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여야의 반응까지 살펴봤는데요. 탄핵 선고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달 후면 대선입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갖고 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의원총회 입장문 발표 들으셨는데 윤석열이란 이름은 없었고요. 이재명이란 이름은 있었습니다. 4분간의 짧은 입장 발표 중에 그리고 대선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할애됐습니다. 김의겸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헌재 선거 나온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저는 지금 분기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계엄에 대한 입장, 조금 전에 화면에 보니까 뭐 탄핵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던데 예. 그런 입장들에 대해서 계속 그냥 뭉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 내지는 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갔을 경우 그건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불행이고 또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엊그제 재보궐선거에서도 그 결과가 나왔지만 예. 불과 2년 전에 2, 3년 전에 1%, 2%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던 곳에서 거의 20% 가까이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뭐 거제도 그랬고 부산, 경남 아산도 쪽. 그랬고 예, 네, 예. 부산 경남도 그랬고 과연 전환길 또 전광훈 그런 식의 어떤 극우의 길을 계속 국민의힘이 극우의 길을 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속 가겠다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 예. 그건 정말 국민의힘을 위해서 또는 우리 손문기 위원장님도 네. 선거에 나가셔야 될 텐데 다음 선거에 나가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한 번 좀 정리가 필요해 하고 그게 우리나라가 또 국민의힘이 한 번 더 이번 계기로 좀 단단해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잠깐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네. 어쨌든 대통령이란 말은 있었지만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고 이재명이라는 이름만 오히려 등장을 했습니다. 그 말은 방금 김의겸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혹시 조기 대선을 의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고 가는 출발점이 지금 입장 표명에 드러난 것 아닌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건 지금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를 그냥 피해간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개헌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데 지금 헌재 선고가 나온 직후에 정리되지 않은 입장에서 유일하게 공통 분모, 국민의힘을 뭉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공통 분모는 이재명은 안 된다. 이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에 대한 비토론으로 지금 권성동 대표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반응으로 가장 안전한 답변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손문규 시당위원장. 사실은 네. 이제 뭐 어제 권영세 위원장하고도 얘기를 나눴었고 오늘 권성동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국민의힘을 걱정해 주시는 건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재판을 5개나 받고 있는 그런 대표와 함께 이별하지 못하는 헤어지지 못하는 민주당의 그런 상황을 볼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나 이 탄핵에 반대했던 약 90여 명의 이 원외 당협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장 원내대표의 마음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신 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선거에서 이재명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절 헤어짐 이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고요. 대통령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국민 모두 국민의힘은 하나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이런 사태가 야기된 데 대해서 저는 헌법재판소도 얘기했지만 과도한 그런 정치적인 그런 국회 권한 행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국민의힘 자체가 좀 분열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기에 처할수록 더 저는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문규 위원장님, 예. 요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잠시 후에 저희가 깊게 얘기할 거고 방금 통합 얘기하셨고 위기니까 네. 뭉쳐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장 나오는 얘기가 네. 탄핵 주도에 했던 의원들 예를 들어 울산에 있던 김상국 의원 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의원총회에서 계속 목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이제 기자들께서 계속 제기하는 거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대부분의 당협위원장들의 생각은 확실한 거거든요. 국민의힘을 지키기 위해선 김상욱 의원도 어쨌든 안고 가야 된다는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대세다. 그게 오히려 그게 이제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 예.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좀 안 좋게 말씀하시는 극우라고 하는 분들이 그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전체적인 틀 안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수적으로 굉장히 열세인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이념,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세력들은 뭉쳐야 되고 그게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똘똘 뭉쳐서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위기에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여기서는 더 분열돼서는 저는 정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당정 갈등을 불러왔던 뭐 이 전 대표 측도 같이 끌어안고 가는 그런 이제 소통과 화합의 시기가 국민의힘에게 온 거 아닌가. 위기 기회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예. 중도에서도 그런 부분 극우만 그렇게 온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 민주당 얘기하면서 더 심도 깊게 국민의힘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은 이제 그동안 윤 대통령 파면 요구했었고요. 광화문에서 천막 당사까지 했습니다.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간다 이건데 일단 파면 결정이 나왔으니까요. 김의겸 전 의원님 결국에는 이제 조기 대선 6월 3일 확정해야 되는 거 거기로 뛰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움직임.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거의 후보로 말하자면 대항할 만한 그런 경쟁자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론이죠. 네, 예. 현실적으로. 그게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이렇게 손범규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이재명 대표 죽이기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까? 그래서 아까 5개 재판을 받게 되는 것도 그 결과물인데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죠.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먼저 초조해져서 계엄을 초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시련과 고난을 뚫고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자들과 정서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왔다. 예. 그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 좋은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후보들이 정책적 능력이 모자란다거나 뭐 인격적으로 모자란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예. 이런 역사성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상징하게 되고 대표하게 되고 무난하게 대선 후보로 안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일광체제가 구축된 건 역설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오늘 긴급 입장 발표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무너진 민생 민주주의까지 회복시키겠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손범규 위원장님, 네. 대선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재명 대표는 지금 100m 달리기로 치면 50m 앞에 출발하고 네. 있습니다. 위협적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민주당을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정말 이재명 대표는 무섭다. 예. 지금 뭐 시련과 고난을 뚫고 성장하는 그런 정치인이다라고 김의겸 전 의원께서는 얘기하셨습니다만 평가가 그렇습니까? 본인의 경쟁 상대는 모두 제거하고 죽이기에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 성장과 발전의 길, 글쎄 이재명 대표와는 안 어울리는 게 아닌가. 어찌됐든 지금 정치의 그런 지형 상황이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 대표 단 한 명의 그런 후보가 이제 거의 결정이 됐다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게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에 적합한 그런 정당의 모습인가? 오히려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의사소통 많이 됐고 갈등도 있고 뭐 이랬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민주적인데 지금까지 이재명의 민주당은 과연 그런 민주적인 정당이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많은 인사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서워서 얘기를 못할 뿐이죠.